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무작위성에 대한 맹목 시리즈의 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범하는 오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 없는 증거의 오류입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검은 백조를 감출 뿐 아니라 검은 백조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감추는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이동 중이던 여객선 디아길레스호가 폭풍에 침몰되어 수백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그중 한 명의 승객이 3일 동안 바다에서 떠돌다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손된 선체 일부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면서 예수에게 계속 기도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자신을 구해준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기독교를 믿는 철수 씨의 많은 친구들은 철수 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너도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신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이러한 말을 듣고 철수 씨는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도 빠져 죽은 사람의 인터뷰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충실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편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학, 논리학, 통계학 외 여러 과목을 통해 오류에 빠지지 않는 법을 직간접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성공을 거둔 요인을 자의적으로 추정하거나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적 솜씨로 위장하게 만들어주거나 예술가의 성공을 합리화해줍니다.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수의 많은 언론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 관련 유튜버들이 성공의 원인에 대해 자신들만의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인 분석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의 알파벳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서양에서 사용되는 알파벳의 기원은 페니키아 알파벳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알파벳을 고안해냈으면서도 정작 그들은 이 문자를 이용한 글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페니키아인들이 기독의 전통을 갖지 않은 무교양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페니키아인들이 인종적, 문화적 요인 때문에 예술보다는 상업활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 문자를 발명한 것은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서이지 문학이나 학술처럼 숭고한 목적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역사 연구에 의하면 페니키아인들이 많은 문헌을 기록으로 남겼을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들의 문헌이 쉽게 상하는 파피루스 종이에 씌어진 탓에 시간에 따라 부패작용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원 후 2, 3세기에 들어서야 필경사들이나 저술가들이 양피지를 기록수단으로 선택하면서 문서의 보존 연한을 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필사되지 못한 고문헌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고 우리는 페니키아인들의 기록을 직접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은 무교양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예술, 문학 분야의 경우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는 작가이지만 실제로는 커피숍에서 카푸치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 작가 혹은 예술가로 성공한 1인과 나머지 평범한 성과를 얻었거나 성과를 얻지 못한 예술가들 사이의 재능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유명 작가에 대해 그가 성공한 요인에 대해 사후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작가의 성공을 그 작가의 뛰어난 리얼리즘, 통찰력, 감수성, 인물을 다루는 기법, 독자의 주의를 빨아들이는 능력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공한 작가와 성공하지 못한 작가 사이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할까요? 사실은 우리에게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작가들의 재능이 성공하지 못한 작가들에 비해 독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1년에 수백 명의 작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출간합니다. 그러나 그들 작품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뇌리에 잊혀집니다. 평론가들 역시 이들의 존재를 도외시합니다. 그리고 출판되지 않고 출판사 창고에 쌓여있는 원고 뭉치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오디션에 응시하는 수백 아니 수천 명의 배우들 중에 기회를 얻는 배우들과 그렇지 못한 배우들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살펴보면 유명 CEO들의 성공 요인에 대해 분석한 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공통점은 용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기, 낙관주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모험을 걸었을 때에 발휘됨으로써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은 기업 CEO들이 대필자들을 고용하여 펴낸 자서전이나 강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 주목해 봅시다. 그들은 회고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설사 그들이 회고록을 작성한다고 해도 그들의 이야기를 출간할 출판사는 없습니다. 아무도 패배자의 이야기를 돈을 주고 구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서전이란 어떤 특성을 후속 사건들과 자의적인 인과관계로 엮어낸 책입니다. 실패자들의 무덤을 생각해 봅시다. 실패자들의 묘지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묻혀 있었습니다. 용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기, 낙관주의 등등. 이는 앞서 설명한 CEO들과 동일합니다. 사소한 차이는 있어도 두 부류를 나누는 진정한 요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행운, 그저 행운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험적 사례가 아니라 단순한 사고 실험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펀드 운영회사에서는 시장 수익을 능가하는 실적을 매년마다 올리는 빼어난 인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펀드 운영회사에서는 실적 부진 사원을 해고하고 우수 사원만 남깁니다. 그렇다면 매년 회사에는 장기간 조금씩 수익을 올린 사원들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투자자들이 묻힌 묘지 혹은 그들의 회고록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행운의 생존자를 만들어낸 성공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녹즙을 마시더라. 그 여자는 일 중독이어서 내가 밤 9시에 전화를 걸 때마다. 혹은 그 여자는 천성이 게을러. 원래 게으른 사람들이 통찰력이 있는 법이지. 우리는 회고적 결정, 즉 이미 지난 사건을 재구성하여 합리화하는 사고에 입각하여 성공 혹은 실패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일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는 내용인 말없는 증거를 무시하는 오류는 현실을 움직이는 힘을 관찰하는 능력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화석을 통해 멸종된 종의 수를 추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말없는 증거가 숨어 있습니다. 화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종들은 그 숫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애써 발굴한 화석은 지구에서 나타났다 사라진 모든 종 중에서 극히 일부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종의 다양성은 처음 연구되었을 때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지구에 나타났던 종들 중에서 99.5%가 멸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것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기 이전부터 생명이란 태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니 사라져버린 모든 종들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경 파괴는 단지 다른 종의 멸종만이 아닌 우리 인류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 없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 매체들은 범인 체포를 보도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에는 대가가 있다. 그런데 언론에는 체포되지 않은 범죄의 비율을 보도하는 고정면이 없습니다. 탈세, 공직 부패, 매춘 조직, 돈 많은 배우자 독살, 마약 밀수 등 아직 잡히지 않은 혹은 영원히 못 잡을지 모르는 범죄자의 리스트를 보고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범인들은 머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잡힌 사람들입니다. 도박사들 사이에는 초보자들이 거의 언제나 행운을 거머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중에야 지게 되지만 처음에는 행운이 들어온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이를 조금 경박하게 표현하면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이 명제는 참입니다. 처음 도박을 할 때는 운이 좋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도박에 뛰어들어 행운의 여신을 맛본 후 곧 끊으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착시 현상이 작용합니다. 도박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운이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때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의 여신에게 간택되었다고 생각하며 게임을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가 꺾여 게임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도박을 계속하는 사람들만 우리에게 기억되기 때문에 행운이 초보자에게 계속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탈락자는 말 그대로 도박자 대열에서 배제되고 우리에게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2005년에 미국 뉴올리언즈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TV에 출연하여 폐허와 집 잃은 난민을 담은 화면을 배경으로 뉴올리언즈의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약속이 자기 재산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공적 자금을 쓰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공적 자금이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쓰는 돈 아닌가요? 불특정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암 연구나 당뇨병 퇴치를 위한 개인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TV에 나오지 않은 채 쓸쓸하고 우울하게 누워 있는 암 환자에게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암 환자는 보통 투표할 수도 없고 보통 사람의 신금을 울릴 기회도 없습니다. 사실 카트리나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암 환자가 날마다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에 할당된 공적 기금을 전용하는 행위는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조용한 살인이라는 이름의 범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을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행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결과를 염두에 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혹은 덜 고려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의미심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자신들이 해낸 일을 거창하게 홍보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쪽으로만 사람들을 도울 뿐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행동이나 결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쉽게 알 수 있다면 우리의 판단은 신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긍정적 결과는 그 일을 벌인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긍정적 결과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의 담당자에게 보이겠지만 부정적 결과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손실은 물론 사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직업보호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취업 기회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간과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재난을 복구하는 사업의 경우 암 환자 치료비를 재건비로 전용하였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피해를 입은 반면에 복구 조치의 수혜자는 정치인들과 짝퉁 인도주의자들입니다. 어떤 일의 부정적 측면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영원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 번 언급하였던 2001년 9.11 사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테러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약 2,500명입니다. 사망자의 가족들은 갖가지 정부기관과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그해 연말까지 3개월 동안 테러의 영향으로 죽은 조용한 사망자가 약 1,0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용한 사망자는 비행기 타기가 두려워 자동차 여행을 택하는 사람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어나 사망한 사망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도로가 하늘보다 더 치명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들 사망자의 가족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9.11 테러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 존재하는 것이 매우 낮은 확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의 소산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이 정확히 들어맞을 확률은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세계가 생겨나는데 필요한 세세한 요소들이 몹시 정확하게 충족되었다는 지적이 가끔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세계의 탄생은 결코 우연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살아남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조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저와 저의 조상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된 과거, 다시 말해 고조선이나 삼국시대 혹은 고려시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조선시대로부터 시작해도 저의 조상이 겪어야 할 재난이 엄청났습니다. 우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킹덤의 배경이 되었던 경신대기근과 같은 인구의 20% 정도가 사망했던 기근에서도 살아남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형 재난 외에 작은 재난에서도 생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한국 전쟁에서도 살아남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낮은 확률의 사건입니다. 결국 성공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때 승리자의 관점이 아닌 패배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가진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낮은 확률, 다시 말해 행운의 문제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도박꾼의 문제로 돌아가면 명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심자로 도박게임에 참여하면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한 명에게는 깜짝 놀랄만한 행운이 돌아갈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입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등 당첨자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첨자의 관점에서 보면 길몽을 껐던지 혹은 계시를 받았던지 아니면 예지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로또를 구매했던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설명을 추구하는 동물인지라 모든 것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으며 여러 가지 설명 중 가장 명백한 것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원인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하는 말없는 증거는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과관계 추론은 매우 빈약합니다. 2차 세계대전 런던 대공습에서 어떤 이는 살아남았고 다른 이는 사망한 이유에 대해 인과관계적으로 설명하려면 매우 우스워집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런던 대공습의 폭탄 투하는 어떤 패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폭탄은 무작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패턴이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이 살아남는가는 폭탄 투하의 성격 혹은 위치와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 생존 과정에 대해 인과관계를 성급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육제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지 설명을 짜내도록 강요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전은 어째서 종식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해 결말에 맞추어 원인을 끌어내는 셈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작위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역사의 교훈을 얻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인과관계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모든 변수들이 통제된 실험실에서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극히 회의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지각체계는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감정으로 느끼지 않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에 매달리도록 훈련받아서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것에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추론 기제에는 무의식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이 부분은 무덤처럼 누워있는 말없는 증거를 결국 무시해버립니다. 식상하게 표현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